네, 이번엔 주간 전략 마켓온입니다. 주간의 전략을 또 잘 세워봐야 이제 그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와우넷 권정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이 대선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권 이양 등 이 G2 글로벌 그 양대 산맥이 지도자가 또 결정이 되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무튼 이번 주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또 그동안에 이런 어떤 그 정권 교체 부분 중국에 또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대선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상 이제 내일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또 주가가 오늘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또 지나면 또 새로운 지도자가 또 나오면 또 희망을 갖게 하는 또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주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눈 한번 질끈 감고 참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잊어버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외부의 이야기도 많지만 내부의 변수도 오늘 이번 주엔 많습니다. 금통위는 금요일 날이고 옵션 만기는 예정대로 목요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이 목요일인데 그렇죠. 시간 변동만 좀 있을 뿐이지 예정대로 옵션 만기는 진행된다고 전해 들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 변수, 주요 이슈 또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뿐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자동차주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주말에 좀 미국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에 어떤 고성장을 해 왔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부분에서도 고성장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성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이런 게 가장 시장에 이제 현대차의 악재 부분이 물론 나오는 건 이제 환율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제 악재 요인은 결국은 기관들의 매도였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의 매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가 그나마 이제 과거에, 펀드가 가장 유입이 좀 많이 됐던 부분, 삼성그룹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그룹주들도 펀드 환매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일단 좀 진정이 되는 모습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펀드 환매에 많이 좀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물론 외국인도 약간 팔고는 있지만 사실 부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면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동차 쪽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이제 그동안에 기관들이 계속 팔아온 상황 속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현대차가 또 큰 악재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좀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관들은 시장을 좀 보호할 입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물론 연비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어떤 배상을 해주더라도 사실 현대차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최소한 8조 한 5천억 정도 영입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800억대, 900억대의 어떤 보상이라고 배상이라고 한다면 전체의 어떤 영업이익의 부분에서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미국 시장에서 물론 그런 앞으로 신뢰감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과거에 도요타처럼 1,400만 대 리콜인가요?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대응을 좀 빨리 하고 있다. 또 보상 처리도 빨리 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 우리 이제 홀짝 박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그죠? 그러니까 그 악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주가는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등의 폭도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장의 제조 IT와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을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못 끌어준다면 우리 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는 그죠? 상당히 좀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겠지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만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이 부품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 현대 모비스와 현대 위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군요. 그러니까 부품 업체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현지 내에서의 이런 그 재료, 어찌 보면은 그 현지 내에서 경쟁 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가지고 현대차와 기아차를 타겟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재가 주가에 지금 다 이제 반영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이어진다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회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그 도요타에도 그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정책적으로 도요타가 워낙 잘 나가니까 한번 이렇게 좀 프레스를 가자.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이 약간 넘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뭐냐 하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가 좋고 상승을 하면 호재거리가 많이 나오듯이, 또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더 악재를 물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일회성이고 이회성이고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는 그동안에 고성장을 해 오면서 어떤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승부를 걸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 향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적인 측면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가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결국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난주에 사실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록 외국인이 조금 판다고 해서, 또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를 다 안 좋게 본다면 뭐 완성차가 안 좋으면 당연히 부품주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품주를 산다는 의미 자체는 말 그대로 일회성으로 한번 외국인이 오늘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속담에 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좀 딴지가 들어오는데, 사실 뭐 때리려면 때려라,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또 수급도 좀 꼬였죠.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로스크가 손실이 얼마큼 나면은 일단 정리하고 보는 것 때문에 오늘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그거야 이제 그들이 할 입장이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주가는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 같은데, 자,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여쭤보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면은, 앞서 김문석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 초반엔 약세, 주 후반엔 다시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주 후반에 단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타 이런 부분보다도 결국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의 환매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번 주 지난주에는 뭐 환매가 좀 덜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또 190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과연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매가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급등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당분간은 아무튼 뭐 연말까지는, 또 우리나라도 12월달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이런 펀드 환매,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하면 이상하나요? 펀드 환매에 대한 이런 부담, 이런 부분에서 물량 소환 시켜지지 않겠나 보여지고, 아울러서 이제 결국 우리 시장을 끌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또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아무튼 오히려 빠지지 않는 쪽에서 주가가 좀 행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바람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전문가, 이 권정호 전문가 말고 여타 전문가들의 주간 전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준비가 좀, 화면으로 좀 정리된 것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동양증권의 곽지문 센터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에 반등을 예상한다. 중국 관련 대형주에 관심을 두자. 네, 그래도 중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군요. 명성욱 전문가는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 대표주,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권정호 전문가는 시장주도 중소형주 순환 상승을 예상한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무학 전문가는 주 후반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주셨거든요. 주 후반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주 초반도 지금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주 후반에 더 확대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주 후반 변동성 확대 전망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이게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주가 고가 대비해서도 변동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장중에 일단 상합 진폭이죠.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클 뿐이지 고점과 저점은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고 일본 기준에서 고점과 저점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주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았다는 말이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건설업종 취업자 수 증가했고 연말 이제 소비 시즌 앞두고 소매업체들 신규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또 슈퍼 소비 시즌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중국도 10월 PMI 반등이 이어지면서 기준선인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 예상대로 오바마의 재선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주 초반에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들의 호전이 증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주 중후반에 갈수록 이제 반영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는 이 밖에도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미국 선거가 끝나면 시장의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럽하고 중국 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8일 유럽에서 20일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중국에서 14일까지 열리는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여기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주중에 증시가 밀려난다라고 한다면 주말에 9일이죠. 금요일 날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그 실물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좀 좋게 나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중에 증시가 밀려나면 금요일장 반등 모멘텀으로서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 리서치의 임모학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간 전략 마켓 온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종호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의 시장 대응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 주도 중소형주의 순환 상승을 예상한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역시 개별주 쪽으로 좀 보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뭐 개별주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은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개별주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게임주, 뭐 게임주 하면 묻지마 형식이었던 게임주도 있었고 아울러서 이제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게임주,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또 아울러서 이제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도 사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어떤 M&A 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사실 이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제약이라든지 또 이런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약주들은 꾸준하게 기관들의 또 수급으로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지금 뭐 대형주 맥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IT와 자동차, 현대차가 여기서 바로 또 복구 크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또 현대차가 상승하는 그런 또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약간 또 조정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지수적인 측면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 이런 중소형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이라고 해서 단순한 뭐 어떤 이런 묻지마 이런 형식이 아닌 말 그대로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또 수급도 뒷받침한 뭐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보여지고 뭐 제약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국인들도 제약주들은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기관들이 앞서도 이제 오늘 현대차를 너무 무리하게 이런 날 판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동안의 기관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펀드 환매 부분에서도 어떤 이런 뭐 IT와 자동차 대형 실적 호전주 뭐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좀 파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반면에 이제 IT 부분에서 일부 뭐 하이닉스라든지 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놈들의 어떤 성장이 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제 적자 규모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낙폭 가대의 이제 옐로칩 부분을 샀다는 거 이쪽도 일부 집중을 시켰다는데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기관들이 선호하니까 연말이 되면 뭐 수익률을 내야 될지는 그런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쪽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역시 그 좁고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섹터를 얘기해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네. 주말에 조카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해보니까 그 용 키우는 게임이 있더군요. 네, 드래곤 플라이인가요? 네. 그걸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돈망을 쓰게 되더군요. 게임의 중독성은 또 나름 또 이유가 다 있는 모양입니다.
자, 주간 전략 마켓온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대응 전략을 또 잘 수립하게끔 도움 말씀을 주신 와우넷 권정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